이게 충분히 많이 올라줄 거냐가 문제인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 그러면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예, 네네. 너무 멋지십니다. 아, 예, 맨날, 감사합니다. 맨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예, 이 수지 LG빌리지 1차를 분양을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예, 예. 진짜 20년 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72평이라고 했는데 예, 예, 그때 사실 여기 지금 72평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 트렌드였어요. 이 서울에 뭐 강남에 사시는 분도 이렇게 조금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뭐 이렇게 산 좋고 네, 물 좋은 곳에 넓은 평수에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넓게 사는 게 약간 트렌드여서 그 2000년대에는 많이들 넘어가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강남에 이제 아이들 교육 다 시키고 혹은 이제 뭐 다 자녀분들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수지로 가시겠다 해서 이제 내려오신 분들, 강남에 집 팔고 내려오신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지가 넓은 평수가 많기로 이제 초창기에는 넓은 평수가 요 빌리지 쪽에 많이 있었어요. 뭐 50평대 이상으로 뭐 60평대도 있고 뭐 90 몇 평도 있고 뭐 그랬는데 아마도 이제 그때 그 트렌드에 힘입어서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요거 분양가가 얼마였을까요? 그때 3억 몇천 됐어요. 예, 3억 정도면은 사실 뭐 20년 전이기 때문에 3억에서 지금 뭐 8억 후반이라 그러면은 3배 정도 뛰기는 했지만 중간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우리 금융위기 있었을 때 좀 한번 쭉 빠져갖고 아직도 그 전고점을 못 넘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요 기간 동안에 우리 서울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나 아니면은 이 같은 성북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 30평대 아파트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다 이미 뚫고 위로 더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강남의 아파트를 팔고 내려가셨던 분들은 그 팔았던 아파트는 거의 뭐 20억 정도 넘게 됐는데 내 아파트는 안 올라서 그래서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았던 예,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지금 이사를 가셨고 팔아야 될지 계속 갖고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이 평수에 비해서 너무 싸다 보니까 선뜻 못 파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제가 그 마음을 이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과감하게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 이유, 과감해요. 네, 네, 과감하게. 네, 그냥 너무 과감하게. 왜냐면 이 아파트 지금 72평이고 평당으로 하면 굉장히 싸요. 굉장히 네. 싼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갖고 있는다는 그 전제 조건은 이게 충분히 많이 올라줄 거라는 조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충분히 많이 올라줄 거냐가 문제인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 그러면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뭐, 역세권이 좋겠죠. 역세권? 역세권이 왜 좋을까요? 아이, 역세권이면은, 교통도 좋고. 그죠? 교통이 좋죠. 근데 그 역을 타고 사람들이 어디를 가려 그럴까요? 보통. 여기 타고는 이제 시내로 빠지겠죠. 그죠? 시내. 시내 우리 왜 가요? 직장 때문에 가죠. 직장도 예. 가고. 그렇죠. 쇼핑도 가고. 예, 볼일 보러도 가고, 뭐, 편의시설 때문에 뭐 쇼핑하러도 가고, 문화시설 이용하려도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려도 가고, 배우려도 가고, 다 가는데, 매일 가는 건 직장이에요. 그래서 직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 성북동, 뭐, 수지도 마찬가지로, 이 신분당선 성북역이 들어오고 나서 성북역 일대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0평, 뭐, 그 작은 평수들, 그러니까 작은 평수는 아니고 중형을 30평짜리가 훨씬 비싸잖아요. 그것보다. 30평대, 그러니까, 예,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 예. 네. 예, 그 정도 사이즈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역세권 말씀 주신 게 있는데 그 역세권은 직장이라는 게 포함이 돼야 돼요. 역이 아무리 생겨도 그게 직장으로 안 가고 딴 데 가면은 그렇게 쓸모가 없는 역이 돼요. 가격 오른 데에는 그렇게 큰 그 작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성북역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을 따라서 이제 강남을 갈 수 있다 보니까 요 일대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기왕이면은 평수도 사실은 옛날에는 72평 그때 잠깐 트렌드였기 때문에 72평을 선뜻 사람들이 막 다 선호하시는 분들도 뭐 있었지만 지금은 72평을 선호를 하지 않거든요. 일단 예전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4인 가구였는데 지금 이제 1인 가구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고 1인 가구도 30% 정도 되거든요. 1, 2인 가구 합치면은 50%가 넘어요. 55%에서 60% 사이인데 그런 1, 2인 가구가 이 72평에는 잘 안 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수지하면은 사실은 우리 서울에서 가까운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서울 강남 밑쪽으로 이제 남부 쪽으로 수도권을 보면은 서울 밑쪽에 뭐가 있죠? 판교가 있죠. 네. 예, 판교가 있고, 그러니까 판교 이제 이기 신도시인데 그 아래쪽으로 분당이 있고, 분당 밑으로 내려가면 죽전이 있고, 바로 내려가면은 우리 아버님께서 거주를 하셨던 이 수지가 있고, 그 밑쪽으로 내려가면은 광교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가격을 살펴보면요, 서울하고 가깝다고 다 그 서울하고 가까운 거에 비례해 갖고 가격이 형성된 것도 아니에요. 광교는 또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보면은 판교도 보면은 판교 굉장히 비싸요. 분당하고도 차이가 확 나요. 그 이유는 다 직장이라는 거예요. 판교도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직장인들이 있어서 직장인 수요가 있는 거고, 광교 같은 경우도 좀만 내려가면 이제 수원이 있어서 삼성전자도 있고, 광교 자체적으로도 테크노밸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수지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 서울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요 아파트를 처분하시면 현금이 어느 정도 되세요? 얼마 정도 되냐고요? 예, 지금 8억에서 그 세를 놓으셨잖아요. 전세 놓으셨. 아니, 지금은 8억 5천에서 9억 가겠죠. 예, 예, 예. 예, 전세 얼마에 놓으셨어요? 전세는 지금 거기에서 제일로 싸게 나왔을 거예요. 한 4억. 4억에? 예. 4억 5천. 예, 그러면 아무튼 뭐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이거를 팔면은 현금이 지어지시겠네요? 네. 예,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4억에서 4억 5천 정도면 서울 안쪽으로 가기는 조금 가격이 힘드시고 차라리 분당 쪽으로 가셔서, 분당은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다 20년이 넘었고 재건축 재개발 이슈들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안 돼도 그럴 아니, 만한.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예, 팔면 어디 살 게 아니고 투자를 할 게 아니고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써야지. 아, 네. 그러니까 네. 예, 제 말은 이 수지를 그래. 굳이 계속 갖고 네. 계시려면은 그렇지. 갖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매매하시고 차라리 네. 분당 쪽이나 아니면은 판교 네. 쪽이나 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예, 예, 네네. 예.